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부동산 규제에도 이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큰 영향을 좀 받지 않는 분위기에다가 시세보다 낮은 절세 매물이 늘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이 중장기적으로 좀 오른다는 판단하에 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자산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외에도 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과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황부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 은평구 불광역의 투룸 아파트입니다. 아주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이것 역시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한 주거용 3룸 오피스텔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지역 두 곳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인근입니다. 유형은요, 투룸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은평구 불광역 인근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살펴보시기 이전에 초역세권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세한 지역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에 위치를 한 투룸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불광역이긴 하지만 이 관할 지역은 바로 대조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형으로는 투룸 아파트, 거실과 방 2개, 주방, 베란다,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이 주방 같은 경우는 또 분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실평수 자체가 좀 더 넓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용은 약 29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인구 약 48만 5천 명, 세대수 약 20만 3천 세대의 서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 인구 약 48만 5천 명이지만 이 주변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단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은평구에서 공급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47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7천 명의 많은 인구들이 주변 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은 경기도 고양 및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요.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접근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인데요.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마포라든지 용산, 종로라든지 이곳까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강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불광역은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이 주변에 연신내역과는 좀 다르게 바로 이 생활 인프라인 메디컬 인프라라든지 금융 인프라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학군 역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생활 편의 시설은 거의 슬세권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생활 편의 시설까지 좋은 곳에 어떤 개발 환경이 있는지 보면 첫 번째로 GTX A 노선, 그리고 2023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다라는 GTX A 노선과 더불어 이 신분당 서북부 연장선, 서부 경전철, 거기다 이 고양선까지 많은 교통 호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적인 특성부터 한번 짚어봤더니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평구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장 먼저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네, 제가 앞전에 이 연신내 쪽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 발표를 많이 했었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이번에는 이 불강역에 대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연신내역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로데오 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유흥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강역을 가보니까 바로 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메인 상권이 있는데요. 이 유동인구가 많은 이 메인 상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뭐 제일시장이라든지 NC백화점 거기다 이 학군까지 거기다 뭐 메디컬 인프라인 병원까지 전부 여러 가게가 좀 잘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먹자골목까지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슬세권으로 다양하게 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3호선과 6호선의 이 더블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도 이 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 대중교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바로 뭐 고양이라든지 일산, 거기다 마포, 뭐 상암이라든지 종로와 용산 등 다양하게 이 주요 업무 지구로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불강역 주변에는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호재들이 들어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과 6호선 이 두 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불강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좀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외에도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GTX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이 불강역 주변에 그리고 이 연신내 상권, 불강역 상권에는 이 3호선을 이용을 해서 이 종로라든지 을지로에 많은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곳은 바로 투룸 아파트입니다. 이 투룸 아파트에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은평구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와 가구 수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1위부터 25위까지 이 서울의 25개구의 자치구에 대한 1인 가구 비율 상승세를 이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곳에 19위인 은평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4% 이상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소형 주택과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의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GTX A 노선인데요. GTX A 노선이 연신내역 구간에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불강역에서 3호선과 6호선을 이용을 해서 종로라든지 이 DMC 상암동까지 약 10분대로 충분히 주파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곳에 GTX A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불강역에서는 연신내역까지 한정거장 차이죠. 한정거장을 이용을 해서 이 GTX를 이용하게 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의 주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에 연신내역 구간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내용도 얼마 전에 기사화로 발표를 했었죠. 자, 이후에 이 GTX A 노선이 개발 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GTX A 노선 자체가 이 강남권으로 이동이 되고 10분 만에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남권 노선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은평구 지역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주변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지가라든지 집값 자체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호재인 서부경전철인데요. 이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도 이 불강역을 통해서 6호선을 통해서 세전역까지 얼마 안 걸리죠. 자, 이 세전역으로 가게 됐을 때 바로 신촌과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가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자, 이곳에 서부경전철 자체가 완공이 될 경우에도 이 은평구 연신내라든지 불강역의 이 역세권에서도 현재 같은 경우는 뭐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부경전철이 완공이 될 경우에 주요 업무지구인 뭐 여의도라든지 마포 같은 경우도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통행 시간 자체는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에 부동산 매매 금액 및 감정가 자체가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이 감정가 자체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죠. 바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역시 이 교통 호재인데요. 현재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비 타당성 발표가 임박하게 되어 있고요.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독바이역에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불광역 바로 다음 정거장, 6호선인 다음 정거장에 바로 이 독바이역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자, 이곳 역시 이 교통 부동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남쪽과 강남과 북의 이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지게 되면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부 경전철과 신분당선 서북부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이 은평구의 많은 주민들이 서명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바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서명부를 제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앞전에는 바로 이 서울시장, 이 박원순 시장이 현재 있는 서울시청에도 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착공이 돌입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선거가 좀 지나기는 했지만 현재 많은 당 의원들이 공약이라든지 추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건 역시 굉장한 수혜로 다가올 교통 호재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네 번째로는 가련 1구역 재개발입니다. 이 가련교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불광 5구역이라든지 대조 1구역을 지나서 이 가련 1구역에 재건축 사업이 돌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는 대조 1구역이라든지 불광 5구역에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이 가련 1구역 역시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서 이 주변에 공급률이 낮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어지거나 너무 오래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이 공급률로서도 톡톡히 임차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해서요. 공급률이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대를 하고 있는 물건들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세값이라든지 월세값 자체가 이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도로 표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은평구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발생이 된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불광역의 역세권입니다. 자, 이곳에 대조 1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불광 5구역 그리고 가련 1구역의 재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 많은 이주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개발 자체가 했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바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임대 사업자 4년짜리를 내시게 되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 많은 이주민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로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서울혁신파크인데요. 바로 이 불광역 맞은편이죠. 이쪽에는 이 복합문화단지인 서울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학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젊은 청년들도 많이 인구 유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많은 이 학업에 가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주거 환경 자체에 임차라든지 많은 투자들 그리고 뭐 매매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GTX A 노선을 비롯해서 저희 다른 호재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GTX 들어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광역 인근 체크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체크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플랜을 잘 짜놓고 그 지역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투자 지역을 좀 잘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것들만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저평가 지역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통 호재 및 수혜 가능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에 따라 등기가 어떤 종류인가를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내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취득세가 낮은 것들이 좀 유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변 상권이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오는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 바로 이 불광역이기 때문에 3호선을 타고 이 종로라든지 을지로에 많은 임차인들, 직장인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들이 오는지, 어떤 임차인들이 와서 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런 체크 포인트 잘 짚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 포인트도 꼼꼼하게 좀 짚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한번 시세 분석까지 나눠볼게요. 네, 현재 이 불광역 주변에 아파트들이 단지형 아파트들이 사실
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동짜리라든지 내지는 두 동짜리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곳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까요. 2억 8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냈을 때 임대 금액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광역, 은평구 불광역의 아파트 투자를 치고는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월세를 냈을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80만 원, 대출을 했을 때는 1억 1,200에서 1억 2,8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에서 1억 7,2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광역 인근 소형 아파트 분석 저희 나눠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세권입니다.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57제곱미터,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바로 부평인데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역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지역인 이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동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지하철 부평 역세권입니다. 부평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이 부평역 맞은편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리에 이 부평역 지하철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유형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3룸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이 5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4.6%의 취득세가 아니라 이 4.6%의 취득세의 15%만 내시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를 보자면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평 역세권 지역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현재 이 부평은 약 50만 6,682세대의 세대수 21만 1,176세대 정도가 되고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1인 가구 약 7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용 면적이 5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역시 수용을 할 수 있는 크기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성 역시 굉장히 훌륭하죠. 바로 이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부천,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이 서울 쪽으로 나가시는 이용에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타고 나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뭐 서부권이라든지 강남, 판교, 김포, 일산 내지는 이 서울 화곡, 신월동, 영등포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활 편의시설,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 부평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에는 뭐 없는 게 없죠. 그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고 학군이면 학군, 백화점이면 백화점, 내지는 뭐 병원이라든지 뭐 금융 인프라 역시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형의 도시, 양질의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GTX B노선을 더불어서 뭐 부평 미군기지 바단, 그리고 굴포천 사업, 내지는 이 부평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11번가 도시 재생 사업까지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역입니다. 자, 부평역 하면은 지하 상가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주변의 입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하 상가가 바로 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죠. 그만큼 이 유동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부평역을 이용을 해서 이 교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1호선이죠. 바로 구로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급행이 다니기 때문에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 부평역에서 인천 지하철을 갈아타게 되면, 환승을 하게 되면 부평시장역을 지나서 바로 이 부평구청역이죠. 부평구청역인 7호선을 이용을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반포 강남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반대로 이 부평구청역에서 7호선은 현재 청라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청라까지 나중에 완공이 되게 되면 이 인천 자체에서 정말 교통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 부평역 바로 맞은편에는 부평 서초
부원고등학교라든지 부원중학교, 부원여중 많은 학군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주변 자체에 대형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 사무직들, 여러 가지 기타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평역 바로 앞에 이 초역세권은 바로 슬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 주변에 뭐 미군부대 개발부지라든지 굴포천 보건사업 11번가 보건사업 도시재생까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잠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은 정말 잘 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서울과의 접근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접근성은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호재 분석까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네, 예전에 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봤을 때 A 노선과 C 노선은 강남을 통과를 하는데 이 B 노선은 강남을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 B 노선이 좀 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력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 인천시청, 부평을 지나서 마석까지 중간에 서울역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서울역에서 통과하는 이 GTX B 노선이 바로 이 강남 남부광역급행철도와 연결이 되어서 바로 이 부평 종합운동장에서는 잠실 라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강남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송도 내지는 부평에서 잠실까지 가는 것도 40분 만에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남까지 강남선을 갈 수 있는 게 정말 날개를 달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되었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평역 초역세권 바로 근처에는 부평 미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현재 캠프마켓으로 활용 방안을 지금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 부평구는 인천시와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관광으로서 역할을 해낼지 아니면 근린시설로 역할을 해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관광을 하게 되면 많은 인구들도 유입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주변의 주거 환경 역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굴포천 보건사업입니다. 현재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와 이 소형 주택들이 많은 주택 단지 사이를 해서 이 굴포천 보건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굴포천 보건사업 자체의 전에는 바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으로 된 곳에서 이 복귀를 하게 돼서 바로 이 굴포천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길이 들어설 거고 보행로도 들어서게 될 거고 이 주변에 또한 이 도시재생 11번가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네임밸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대상지와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과 통합적 마스터 플랜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굴포천이 복원이 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거기다 지역 상권 확산 프로그램,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는 정비를 한다는 것인데 이 정비를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늘어나게 한다면 이 주변 자체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행 환경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요. 쾌적한 길이 많이 들어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에 스마트시티가 이 밑바탕을 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 자체의 자리를 복개를 하게 되면 이 주차장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로봇 주차 시설을 좀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주변에 뭐 도시 경관이라든지 보행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보안 등 그리고 스마트 벤치, 스마트 그늘막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평 자체에 많은 것들이 이 호재 덕에 변모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이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기대를 보실 수 있고 투자를 하실 때 점진적으로 금액 자체가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체크 포인트와 가격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역시나 GTX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죠? 잘 살펴보시고요. 자, 저희 수도권 인근 지역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입니다.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평역 주변에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때문에 높은 이 건물들을 지어야 하는 이 건축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많은 금액들도 올라가게 되고 건물의 층수들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꼭 이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GTX B노선의 전망 굉장히 좋아졌죠. 이 강남을 통해서 잠실까지 갈 수 있는 이 GTX B노선에 대한 전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호재에 의한 투자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평역 주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체크포인트 잘 설정을 해보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역 분석이 이제 끝났으면요. 저희 마지막 정보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시세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이 부평 주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2년 전과 3년 전과 굉장히 다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냈을 때 시세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입니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냈을 경우에는 임대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죠. 이곳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보단 대출 금액 자체, 대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월세를 냈을 때도 굉장히 소액입니다.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은평과 부평구 두 지역 만나보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거든요. 01531-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3룸 오피스텔과 부동산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알짜 지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세전역 역세권입니다.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59제곱미터.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맨 처음에 만나보셨던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은평구인데요. 이번에는요, 세전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지역 분석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주택이 있는 위치는 은평구 응암동의 세전역 옆에 있습니다. 바로 도보 4번 거리죠.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3룸 구조고요.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용은 약 59평방미터입니다. 60평방미터가 넘지 않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취득세를 혜택을 받기에 딱 적당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응암동은 인구가 약 7만 7천여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세대수는 3만 5천 세대가 있습니다. 자, 세들역 주변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증가를 했고 주변 집값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및 아파트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도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자, 6호선 세전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고요. 내부 순환로 그리고 강변 분로를 통해서 주요 업무 시설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또한 봉산 터널을 이용해서 고향 일산시와도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래된 도시답게 학군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인 가족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응암동의 상권이 기존에는 좀 오래된 상권들인데 자, 신사 근린공원 그리고 불광천을 비롯해서 그 주변으로 많은 정비 사업들이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는 좀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개발 호재 또한 많이 있습니다. 뭐 GTX A 노선, 서부경전철, 고양선 등의 교통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정비구역이 응암동에만 9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그 입지나 호재들은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호선 세전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 불광역보다 서울이 좀 더 가까운 위치인지 이 위치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이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세전역. 자, 세전역은 위로는 6호선이죠. 6호선이 이제 은평구를 돌아서 DMC를 통하고 이제 합정을 통해서 이태원 그리고 신내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바로 위에 두 정거장만 가면 3호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 3호선을 통해서 이제 종로라든가 주요 업무단지 그리고 강남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순환로 그리고 강변분로를 통해서 서울 어느 지역이든지 자차로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경의중앙선을 통해서 일산의 업무 단지로도 이동하시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또한 공항철도를 통해서 김포공항 이제 마곡지구가 있죠. 마곡지구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 영종의 공항을 또한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학군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요. 숭실고등학교, 서신초 그리고 연소중 외에도 7개의 초중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명문 사립대학이 많은 곳이죠. 자,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있는 서대문구하고도 매우 그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 근린공원이라든가 불광천 같은 공원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저녁 시간에 무슨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여가 시간 또한 잘 보낼 수 있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지역에 대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로 살펴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렇다면 호재가 어떨까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호재 분석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은평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GTX A 노선이죠. 자, GTX A 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고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은평구의 연신내를 지나가는 것이죠. 자, 운정을 출발해서 강남까지 연신내를 통해서 움직이는 고속열차입니다. GTX A 노선이 착공을 했고요. 연신내역 또한 올해 말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호재는 이제 서부경철철 사업입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인데 이 서부경전철 사업은 지금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되지 않고 지금 적격성 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은 세전역을 출발해서요. 학군으로 유명한 이제 서대문을 지나게 되죠. 신촌역 여기를 지나게 되고 이제 업무단지인 여의도를 지나게 됩니다. 또한 또 학군으로 유명하죠.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인데 앞으로 이 서부경전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세전역, 그러니까 은평에서
관악까지 움직이는 그 노선 또한 상당히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고양선 연장 사업입니다. 고양선 연장 사업이 어떤 거냐면은 이것 또한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LH에서 자부담금으로 우리가 100% 자금을 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곳입니다. 세전역을 출발을 해서 3기 신도시죠. 고양 창릉을 지납니다. 그래서 고양 시청까지 이어지는 고양선이고요. 그 위로는 이제 지하철 3호선 연장선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호재로는 이제 응암동의 정비구역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지역 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응암동에는 총 9곳 정도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응암 오거리 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가 완료가 됐죠. 굉장히 복잡하고 꼬불꼬불한 길들인데 지금은 깨끗하게 쫙쫙 뻗어 있고 주변도 잘 정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곳이 아직도 8곳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응암동 내에서만. 자, 응암동이 상당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응암동뿐만 아니라 은평구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오래된 지역인데 이런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겠고요. 그 지역으로 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상주하려는 인구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 앞서 말씀드린 교통 호재를 포함해서 이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은평구 응암동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다양한 교통 호재들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항상 설명드리는 건데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저평가 지역 위주로 투자하기입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은평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뭐 GTX라든가 수많은 교통 호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과는 달라진 모습의 은평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 이 은평구와 같은 저평가 지역 위주로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자,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꼭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자, 유동인구들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인구죠. 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상권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추천해 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주거용을 위주로 하는 투자 방법에는 상주인구, 즉 수요가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상주인구가 있는 곳으로 투자하시길 좀 권해드리겠고요. 투자 수익률 확인하기.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면 여기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세제가 바뀌고 규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게 이득일지 1억을 투자해서 5천을 버는 게 이득일지 꼭 산수로 풀 수 있으니까 산수를 풀어서 투자 수익률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위기는 곧 기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IMF 때도 그랬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경기가 힘들 때 잠깐 조정기를 거쳤다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들을 우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그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면 꼭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알아봐야겠죠. 시세 분석과 투자 전략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 응암동에 있는 3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임대가만 3억 2천만 원. 그러면은 이제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거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이제 3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거는 한 3억 2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월세 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갔을 시는 보증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금은 2억 3,1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금액은 4,900만 원에서 5,900만 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다 좋다. 물론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저평가된 이런 은평구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응암동의 시세까지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준비되어 있는 거는요. 이슈 저격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슈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상 다는 못하고요.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용산 로또 분양 흑수저 부분은 또 구경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제목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현 정부의 20번째 대책이 나왔고요. 오늘도 또 하나 나왔죠. 뭐 21번째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5월 6일 날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대책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 공급이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나와닿는 공급 대책이 없었는데 이번엔 공급에 대해서 좀 힘을 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수도권에 7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7만 호를 지을 수 땅을 2022년까지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용산이죠. 용산의 차량 기지입니다. 용산 차량 기지에 8,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용산이 핫한 이유인데, 자, 8,000세대라고 하면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8,000세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가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쳐요. 30층짜리 아파트면 고층 아파트잖아요. 거기에 이제 입구가 3개다라고 하면은 한 동에 90세대가 들어갑니다. 한 동에 90세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한 80동 30층짜리 아파트가 80동이 들어선다는 거죠.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용산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산에 분양을 하는데 흑수저 부분은 또 구경만 해야 하는 건가요? 하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권 로또 아파트 분양처럼 일부 천금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는데 이 우려가 아니라 거의 사실이죠. 어떤 이유냐면 우리나라 청약 체계는 이렇습니다. 청약이라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4인 가족이 그러니까 세대주 한 명이 3명의 부양 가족을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9점이에요. 69점인데 서울에 지금 최저 점수로 당첨된 게 아마 64점일 거예요. 이게 강북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64점이고 용산에 들어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저 69점은 넘어가겠죠. 69점이 넘어가는 그 4인 가족 중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죠. 대출에 대한 얘기인데 용산에서 84평방미터를 넘어가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총 분양가가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우리나라에서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보유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몇 번씩.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되고요. 일단 대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담보대출로만 이 아파트 가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은 대표적인 투기과열지구죠. 그러다 보니까 DTI도 낮아지고 LTV도 낮아지고 거기에 이제 DSR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도 최소한 자기 손에 6억의 현금은 있어야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 아니 사실이죠. 사실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로또 분양 같은 경우가 그래요. 다음은 용산 정비창 8천 가구를 공급하는데 23년 말부터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이제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산 지역으로
전입 신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이 2천만이래요. 2천만 명이고요. 서울에만 1,000만 명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있고요. 용산에만 지난 한 1, 2주 동안 굉장히 늘었다 그러네요. 300만 명이 있답니다. 300만 명. 이 300만 명의 1순위자 중에서 현금 동원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점수가 최소한 68점은 넘어서야 이 로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흑수저 부분은 또 구경만 해야 되나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로또 분양될 것, 땅값 반영돼 뭐 현금 부자 장치 우려. 이거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자, 두 번째는 100만, 30만, 7만 호 공급에도 체감 낮은 이유. 자, 100만이라는 거는 공적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주택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할 때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 얘기했고요. 그 뒤로 그 다음에죠. 수도권에 30만을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30만을 공급하겠다 했고요. 지난 5월 6일 날 서울에만 7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들이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서 연내 첫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처음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수도권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중에 1,000가구만 입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7만 호, 여기 있죠. 7만 호는 23년부터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사업 추진 사명들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기부터 신도시에 어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까? 거기는 과천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통상 대규모 택지 주택 공급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이죠. 이런 경우는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토지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 사업 승인, 분양 그리고 착공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올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30만 호, 100만 호에 대한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체감이 낮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때마다 이렇게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또 얼마 전에 7만 호 공급하겠다. 물론 희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이제 숫자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월 6일 날 나왔던 부동산 대책하고 오늘 나왔던 대책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책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공급 계획도 여러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미 대출 규제가 좀 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 고민 사연 만나보고 솔루션 한번 내려볼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저는 서울 강북구의 경매를 통해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 매수를 할 시 일반 매매보다 저렴해서 투자 목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경매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랑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매가 부동산을 소유하기에는 좀 좋은 방법이죠. 예전에 IMF 때나 외환위기 때나 그때도 항상 시세보다는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경매였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요. 질문을 주신 내용을 보면 경매로 아파트를 구매하신다 그랬어요. 아파트를 구매한 이유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구입하면 투자용으로 좋지 않냐 이런 이유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시겠다 생각했는데 자, 요즘 아파트의 낙찰률을 보면요. 거의 98% 이상입니다. 감정가의 98% 이상에서 낙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감정가가 전에 같은 경우는 시세의 한 90%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됐어요, 아파트가. 근데 지금은 거의 100% 선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가 감정가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 실거래가의 98% 정도를 지불을 하고 이 아파트를 소유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봐서 어디가 잘못됐다, 이 집이 좋다, 안 좋다, 자, 어디가 수리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건 매매 대금에서 좀 깎아도 되겠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경매는 그 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집 보겠다고 가면 싸움 나겠죠.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줄 것이고요. 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경매예요.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한 85% 선에서 받아줘야 이득이 남는, 투자로서의 이득이 남는 게 경매 시장인데, 현재 시장은 낙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경매보다는 차라리 금매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또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거의 개인 상담 위주로 개인 부동산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그쪽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